랑종, 곡성의 나홍진 감독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작품인데, 그럼 감독은 누구? 감독은 셔터를 만든 태국 감독 반종 피산다나쿤 감독입니다. 셔터도 한 무서움하죠. 그런데 공포물 잘 만드는 두 사람이 합작했다? 이게 랑종입니다. 랑종은 공포도 공포지만 고어한 장면이 많아서 나레이션으로 듣기 딱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랑종은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는 나레이션으로 시작됩니다. 다큐멘터리 촬영팀은 무당들의 삶을 위해 태국 전 지역을 순회했으며 그 중에서 만난 님통하라 여사를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님이라 불리우는 이 여성은 좋은 영혼은 우리를 보호하지만 나쁜 영혼은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고 병들게 한다고 합니다. 이를 신내림이라고 하고, 인터뷰하는 님씨에게 들어온 신은 좋은 영혼인 바얀신이라고 합니다. 바얀신을 신내림 받게 된 랑종, 즉 바얀신을 신내림 받은 무당인 것이죠. 다큐 이름은 랑종의 후손들, 토속신을 모시는 무당의 후손들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님의 인터뷰는 계속되는데요. 언니에게 온 신내림을 자신이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눈에 안 보이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고, 악령이 들거나 혼령이 들었을 때 고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님은 자신의 친언니, 즉 신내림을 거부하여 자신이 받았다는 그 언니의 남편이 사망하여 장례식을 가는 길입니다. 암에 걸려 죽었다고 하는데요. 야산티아 성을 가진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들 비통하게 죽는다고 왠지 모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님. 형부의 아버지는 맞아 죽고, 형부의 아버지는 운영하던 공장이 망해서 보험 사기를 치다가 걸려 약 먹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큰아들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정말 이쯤 되면 구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장례식을 가는 길에 차에 치인 듯 죽어있는 강아지가 보이는데, 그걸 보는 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장례식에서 언니의 딸인 밍을 만난 님. 아빠 시신을 처음 본 게 딸이라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강심장이네요. 언니는 가족 중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딸인 밍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전달하는 밍을 본 님은 밍을 수상하게 쳐다보는데요. 심부름을 시켜 화가 난 건가요? 아무리 봐도 심상치 않게 쳐다보는 님. 심부름을 다녀와서 언니에게 물건을 건네주는데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다고 밍이 화를 내고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누가 잘못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험한 말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은 아랑곳 안 하는 밍이 수상해 보이는 님. 하지만 술을 마셔서 그런 거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모두 잠든 시각, 밍이 자지 않고 앉아서 무언가를 쳐다보는데요. 그곳에는 웬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의 눈은 흰 눈동자를 한 장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더니 할머니는 뒤를 돌아 나가는데요. 그제서야 밍도 잠자리에 듭니다.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님. 다음날 장례식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밍을 유심히 지켜보는데요. 아직 확실한 건 없지만 뭔가가 꺼림칙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곧장 언니의 집으로 가서 밍의 방을 뒤지는 님. 옷장을 뒤지는데 그곳에서 수상한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 사이에 밍이 와서 님과 엄마 그리고 카메라맨을 내쫓습니다. 님은 발견된 것이 강황이고 언니에게 밍이 요즘 이상해지지 않았냐 묻는데요. 언니는 내 딸은 알아서 한다며 님을 쫓아버립니다. 강황은 귀신을 막아준다고 믿는 식물이었는데요. 그게 밍의 옷장에 들어있는 건 아주 이상한 일이었죠. 이번엔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밍을 인터뷰합니다. 왜 시각장애인 할머니를 노려봤는지 물어보지만 밍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현듯 들판에 사람이 보이냐고 묻는 밍. 사람은 촬영팀의 눈에도 보였는데요. 촬영팀이 보인다고 하니 어딘가 안도의 표정을 짓는 밍. 촬영팀은 다시 님과 인터뷰를 하는데 밍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묻지만 확실히 답을 못하는 님. 촬영팀은 신내림이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신내림을 찍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방송국 놈들아. 그래서 이젠 취재 방향을 바꿔 밍과 그녀의 가족들을 취재하기로 합니다. 이제 밍을 따라다니며 찍는 카메라팀. 하지만 밍은 딱히 그것을 개의치 않아 합니다. 자신의 일과를 순순히 말해주는 밍.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제작진은 님과 같은 무당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밍은 그런 걸 전혀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밍의 엄마 노이의 차례입니다. 노이에게 바얀신이 내릴 때를 묻는데요. 자신은 무당이
무당이 되기 싫어 성당에 다니며 하느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로 님에게 신내림이 내려갔다는 이야기. 하지만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아직 죄책감이 있다고 합니다. 바얀신이 만약 딸인 밍에게 내린다면 어떻게 할 건지를 묻는 개념 없는 취재진에게 화를 내며 인터뷰는 끝이 납니다. 한편 밍은 어느 행사에 참가했는데 뭔가가 이상합니다.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아기의 신발을 신어보는 밍.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동료가 왜 아기 신발을 신냐고 묻는데 아무렇지 않게 없었던 일로 여기는 밍. 이번에 밍의 친구를 인터뷰하는데요. 친구는 밍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노는 곳에 들어가 놀면서 행복해하는 증거 영상들을 보여주는데요. 친구들의 말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처럼 노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과도 잘 놀다 갑자기 아이들을 벽으로 밀쳐버리는 밍. 친구들은 당황해합니다. 밍은 술을 먹고 제작진은 술 마시고 비틀대는 밍을 따라가며 촬영을 하는데요. 밍은 이미 문 닫은 자신의 회사를 들어갑니다. 그리곤 회사 소파에서 자버리는 밍. 다음날 회사 사람들이 소파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밍을 깨웁니다. 이를 구하러 온 사람들도 잠에서 깬 밍을 보는데 그때 한 사람이 밍을 가리킵니다. 밍의 다리 사이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걸 보고 놀란 건데요. 밍은 당황한 듯 화장실로 뛰쳐들어갑니다. 화장실에서 씻는 것까지 찍고 있는 방송국 놈들. 직업정신이 아주 투철하네요. 이번엔 집에 들어간 밍을 다락방 위에서 숨어 찍고 있는 제작진들.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이번엔 나와서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버스에서 기침을 하고 아파하니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밍은 뭘 째려보고 랄랄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원래 성격이 이런 건지 변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하지만 침착하게 진정하라고 하는 아주머니. 근데 거기다 대고 아주머니의 따귀를 때려버리는 밍. 너무나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에 주위 사람들이 밍을 내쫓아버립니다. 그 와중에도 욕을 하는 밍. 이젠 술을 먹고 허공에다가 욕을 하며 화를 풀고 있습니다. 다음날 님은 자신의 오빠와 함께 짜고 언니를 속인 뒤 밍과 접촉을 시도합니다. 밍에게 어떤 목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또 그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았냐고 묻는데 대답을 듣기도 전에 언니가 나타나 님은 집에 가고 맙니다. 이후로 엄마한테 안겨 우는 밍. 사실은 무당이 되기 싫어서 힘들어하는 밍이었는데요. 그런 밍을 엄마가 다독여줍니다.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엄마인 노이는 동생 님이 온 이유가 자기 대신 자신의 딸이 무당이 되었으면 해서 온 것 같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동생은 자식이 없어 신내림을 할 사람이 없다면서요. 끝까지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노이입니다. 한편 증세가 계속 악화되는 밍.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통증에 일하다 말고 화장실을 달려갑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밍. 근데 이 방송국 놈들 또 화장실 따라가서 찍고 있네요. 찍던 제작진이 개입을 할 정도로 밍은 아파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밍을 사장은 해고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지지 않고 대들면서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밍. 그리고 행사장에 온 밍은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뭔가 치아 쪽이 신경 쓰이는 밍. 잇몸과 치아를 손톱으로 마구마구 긁습니다.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는데요. 옆 사람의 제지를 받고서야 자신이 무슨 일을 한지 깨닫습니다. 행사는 예정대로 나가지만 밍은 웃던 얼굴이 갑자기 변하며 들고 있던 물건으로 자신을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냅다 던져버립니다. 아무래도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회사에 출근하는 밍. 사장은 경비를 불러 밍을 내쫓습니다. 이에 제작진이 사장을 인터뷰해보니 얼마 전부터 사무실에 물건이 없어져 CCTV를 설치 후 확인을 해보니 밍이 새벽에 몰래 남자를 데려와 사무실에서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쫓겨난 밍은 이제 그야말로 예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밍은 급기야 자해까지 시도하는데요. 참지 못한 밍의 엄마 노이가 님에게 이제 참을 수 없다며 자신의 딸을 신내림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말을 하는 님. 밍은 신내림을 받을 수 없고 밍 안에 있는 건 바얀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님은 오빠를 불러내는데요. 그리고는 같이 밍의 방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죽은 밍의 오빠와 밍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둘이 금지된 사랑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오빠는 오토바이 사고가 아닌 자살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맥이 자살한 곳에 가서 그의 넋을 위로해주는 님. 밍을 너무 사랑한 오빠가 데려가려고 한다고 님은 믿고 있습니다. 밍의 엄마 노이는 밍을 어딘가로 데려가는데요. 밍이
도착한 곳은 내림굿을 하는 곳 같은데요. 한창 의식을 받던 중 님이 나타나 이런 곳에서 못 들어가냐고, 이러다 애한테 다른 게 들어가면 어쩌냐고 화를 냅니다. 굿을 해주는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밍이 카메라를 노려보더니 카메라를 빼앗아 엄마 노이의 머리를 마구 칩니다. 모두가 놀란 상황. 그리고는 도주해버립니다. 님이 쫓아나갔지만 밍은 어딘가로 사라져버립니다. 밍을 찾기 위해 의식을 해야 한다는 님은 언니인 노이와 함께 바얀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에 필요한 밍의 물건들을 가져와야 한다는데, 밍의 방을 뒤지던 사람들은 온갖 쓰레기들과 심지어 침대에서 피가 묻은 오래된 생리대까지 발견합니다. 말 그대로 방이 아주 쓰레기장이네요. 모든 물건들을 챙겨 오빠인 맥이 자살한 장소를 가서 의식을 치르는 님. 맥에게 가족을 원망하지 말고 밍을 놔주라는 내용의 의식이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계란을 밍이 갖고 있었던 물건 위에서 빙빙 돌린 후 계란을 깨서 계란의 색을 확인합니다. 이 같은 행동을 밍을 찾을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는 님. 언제까지 할지는 자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님의 의식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전국에 계신 양계장 사장님들이 좋아할 정도로 계란을 깨어 속을 확인해보는 님. 그리고 한 달이 지납니다. 한 달 동안 밍을 찾지 못해 전국에 있는 닭들을 서늘케 했던 님은 어느 날 계란을 깨보니 썩은 계란이 당첨됩니다. 놀라서 황급히 자리를 뜨는 님. 그러더니 죽은 밍의 오빠 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놈들의 짓이었다고 합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도착한 곳, 숲속을 향해 급히 들어가는데요. 숲을 헤치자 드러난 곳, 그곳은 불에 타버린 폐건물이었습니다. 그곳은 야산티아 방적 공장, 바로 공장이 망해 자살한 밍의 아버지 건물이었죠. 공장의 내부는 폐허가 된 지 오래인 듯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공장의 상층부까지 올라가자 놀랍게도 그곳에서 밍을 찾아내는 님. 밍의 모습은 마치 죽은 시체 같아 보였지만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가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데요. 하지만 님에게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밍을 위해 다시 바얀신에게 빈다는 님. 그리고는 바얀신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에 의해 바얀신의 머리가 잘려버린 것인데요. 이를 본 님은 자신이 지키지 못한 신의 머리 앞에서 오열합니다. 이제 이들 앞에서 좋은 영혼인 바얀신은 없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병원에 있는 밍을 보여주는데요. 이미 밍은 정체불명의 무엇인가에 완전히 빙의되어 더 이상 밍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님이 그것에게 정체를 묻자 자신은 바얀신이라며 농락까지 일삼는 그것. 그러더니 갑자기 자신의 옷을 벗더니 삼촌인 마닛에게 달려들어 마닛을 거탈하려 합니다. 다들 달려들어 밍을 붙잡고는 님이 주술을 외우는데 물컵에 담겨있는 밍의 손가락 끝에서 검은 물질이 흘러나옵니다. 괴로워하는 듯한 밍이 다시 웃으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요. 님이 랑종이 된 건 언니인 노이 때문이라고 하는 밍. 노이가 자신의 속옷을 동생인 님에게 입히고 부적을 신발 속에 몰래 넣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노이가 했던 행동들은 모두 자신이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아서 했던 행동이라고 하는 밍. 노이의 표정을 보니 이건 빼박인데요. 역시나 노이가 님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검은 물을 토하며 짐승이 돼버린 듯한 밍을 모두가 묶어버린 후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님. 그리고 주술사 산티를 찾아옵니다. 왜 이름을 산티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산티는 곧장 애한테 이상한 신내림을 받게 했냐고 묻습니다. 그러더니 현재 밍의 상태는 어떠한 잡신이 들어와도 상관없을 정도로 무방비한 상태라고 하며 심지어 그 수가 셀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신도 아닌 온갖 원한을 품은 귀신들이 이 밍 한 사람에게 몰려들었다는 말을 하는 산티. 짐승들의 혼도 섞여 있는 데다가 개, 지네, 거미, 풀과 나무들의 악한 혼령까지 모두 모여 사악한 악귀가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밍이냐는 말에 야산티아 가문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마지막에 죽어가던 누군가가 집안에 저주를 걸었다고 하는 산티. 그리고 그 후손인 죽은 남편이 바얀신을 거부한 노이와 만나 이 모든 참극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자들을 위한 재물이 바로 밍인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퇴마를 준비하는 산티와 님. 퇴마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밍의 상태는 더욱더 안 좋아집니다.
아침마다 온 집안의 물건들이 어지럽혀져 있는데 제작진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밍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키우던 강아지를 노리거나 식탁에서 오줌을 싸고 냉장고에서 생고기를 꺼내 먹는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짐승 같았는데요. 그 모습들을 보고 놀람을 감추지 못하는 노이와 마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추가 CCTV를 설치하는데요. 퇴마일에 가까워져 갈수록 상태는 더욱 악화돼 갑니다. 키우던 강아지를 그만 밍의 손에 잃고 이건 자세하게는 말을 못하지만 그냥 소세에 넣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삼촌인 마닛의 갓난아이를 데려가 사라져버립니다. 온 가족은 갓난아이와 밍을 찾기 위해 난리가 났는데요. 다행히 숲속에서 아이는 찾아내지만 밍의 공격으로 마닛은 상처를 입습니다. 퇴마 2일 전 동생인 님이 전화를 받지 않자 님을 찾아온 노이. 집안을 보니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요. 재단마저 부서져 있었습니다. 또 바닥에는 구더기들이 가득했고요. 도대체 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님이 발견된 곳은 그녀의 침실. 님은 잠자던 중에 이미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의사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었던 님의 사망. 영화 처음부터 등장해 그래도 영화의 흐름을 주도하던 님의 사망은 저로서도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퇴마의식 당일이 됩니다. 님이 없어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퇴마의식. 퇴마의식의 장소는 바로 아버지의 불타버린 공장, 밍이 발견된 곳에서 시작됩니다. 퇴마는 험한 것들을 유인해낸 뒤 단지 안으로 넣어 단지를 묶고 봉인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밍은 얼굴을 가린 채 공장으로 오게 됩니다. 드디어 시작된 퇴마. 과연 순조롭게 끝낼 수 있을까요? 재단을 가운데 두고 그 앞에는 얼굴을 가린 밍이 서 있습니다. 밍의 주변으로 여러 사람들이 앉아 주술을 외우고 있는데요. 산티는 재단에 가축의 피를 뿌립니다. 생각보다 열정적으로 퇴마가 진행됩니다. 그때 어디선가 세찬 바람이 불어 닥치는데요. 갑자기 얼굴과 몸에서 피를 흘리는 밍. 그리고 산티가 얼굴에 헝겊을 벗겨내는데 그녀는 놀랍게도 밍이 아닌 그녀의 엄마 노이였습니다. 괴로운 듯이 입에서 대량의 피를 뿜어내는 노이. 그리고 그녀는 쓰러져 버립니다. 사실 밍은 노이의 집 방 안에 갇혀 있었는데요. 문틈 사이사이에 부적을 붙여놓은 채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이가 쓰러지자마자 정신을 차린 듯한 목소리로 문을 열어달라는 밍. 이제 제정신을 차린 걸까요? 밍이 갇혀있는 방의 밖에는 밍의 외숙모인 팡과 산티의 주술 의식을 위한 제자가 있었는데요. 팡은 갑자기 침대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밍의 방에 들어있다고, 목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며 흥분해서 밍이 갇힌 곳에 문을 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갓난아이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이성을 잃은 팡은 그만 같이 있던 제자의 머리를 꽃병으로 때려버리고 문을 열어버립니다. 같은 시각 노이가 뿜은 사악한 피를 담은 단지를 향해 주술을 외우고 있으니 단지가 살려달라는 듯 요동치고 있었는데 팡이 밍이 갇혀있는 문을 열자 그 단지가 움직임을 멈춥니다. 뭔가 일이 생긴 걸 눈치챈 산티. 단지를 들고 높은 곳에서 허공을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마치 정전이 된 듯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인 공장 내부. 누군가 후레쉬를 켜서 산티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갑자기 제자들을 보며 웃는 산티. 뒤이어 나오는 행동이 이상합니다. 웃다가 울더니 여러 개의 목소리가 겹쳐지며 높은 곳에서 스스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밍의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간 팡. 방에는 정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건 밍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밍은 깨진 유리 조각을 들어 팡의 목에 꽂아버립니다. 이 광경을 찍고 있던 제작진은 밍에게 도망쳐 숨고 그 사이에 산티의 제자도 죽고 맙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밖을 보니 밍은 마닛과 팡의 아들을 해하고 제작진을 향해 씩 웃습니다. 그리고 끝내 제작진마저 밍의 손에 죽어버립니다. 이번엔 공장의 내부. 떨어진 산티는 깨진 단지 조각과 함께 팔다리가 꺾이며 죽어버리고 밖에서 영상을 찍던 제작진들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산티의 제자들마저 험한 것에 의해 빙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위기를 느낀 제작진 한 명이 가자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제자는 동물의 영에 빙이 된 듯 네 다리로 기어 한 명의 목을 불어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제작진마저 빙이 된 제자에게 당하는데요. 빙이 된 제자의 숫자가 무려 5이나 됩니다. 온몸을 산채로 뜯기고 있던 제작진이 도망치는데 따라오던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다들 물러납니다. 마치 자신보다 센 무언가를 본 듯이 말이죠. 그리고 카메라에 잡힌 건 이곳으로 온 밍이었습니다. 밍이 제가 찍어드릴까요? 라며 카메라를 들어 제작진의 모습을 찍는데 이미 온몸이 참혹한 지경에 이르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작진.
제작진. 이번엔 쓰러져 있던 노이가 정신을 차리는데요. 노이의 상태도 좋지는 않습니다. 하얀신을 느낀다며 피 묻은 얼굴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노이. 이번엔 노이가 의식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며 부서진 단지를 모아오라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향을 꼽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향의 방향이 아닌 향을 거꾸로 꼽습니다. 이 광경에 놀라는 제자. 그러자마자 일이 생깁니다. 자신의 머리를 있는 힘껏 벽에 박아버리는 제자. 한 번에 죽지 않으니 3-4번을 찍고는 쓰러지는데요. 하지만 이미 다른 제자들도 모조리 빙의되어 버립니다. 이미 마닛도 정신 나간 듯이 웃고 있습니다. 노이와 마닛은 경련이 온 듯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행복하게 웃으며 쳐다보죠. 그리고 제작진을 발견한 마닛. 제작진을 죽이고는 웃으면서 밖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마지막 남은 제작진이 도망가려는 순간 밍과 밍을 따르는 수많은 빙의된 제자까지 꼭대기로 올라오고 맙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죠. 마치 지옥이 펼쳐진 것만 같은 광경. 하지만 가까스로 도망친 제작진은 밍과 엄마 노이를 찍는데요. 아얀신에 빙의된 것 같이 구는 노이를 밍은 가차없이 목을 조르는데 쓰러져 있는 노이를 향해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바닥에 수많은 발자국이 찍힙니다. 그리고 밍은 근처에서 석유를 찾아 노이에게 뿌리고 마지막 남은 제작진을 죽인 뒤 노이에게 불을 붙이죠. 그리고 영화는 시간을 거슬러 님의 마지막 인터뷰를 보여줍니다. 퇴마 의식날 잘 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며 모든 것이 소용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는 님.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느껴진다고 했던 바얀신이 자신의 몸속에 있는지 한 번도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는 말을 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한 사람의 믿음이 깨지는 순간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전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조금 실망을 했는데요. 개봉 당시 워낙 많은 찬사와 막 최고의 공포라는 말을 듣고 관람을 했는데 그때는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곡성과 또 다르게 말이죠. 그때는 기대 엄청 했는데도 그 기대를 다 받아줬거든요. 근데 리뷰를 위해 차근차근 여러 번 돌려보니까 그 속에 숨은 진한 공포가 또 잘 느껴지더라고요. 의외로 리뷰를 하면서 이 영화 무서웠었구나를 느끼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직도 수위가 너무 세서 공포나 잔인한 걸 보지 못하시는 분께는 진짜 정말 말릴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영화에서도 영화를 이렇게 해야 하는 건 나오지가 않는데 물론 이 영화에서도 막 디테일하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다시 봐도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을 녹음하면서 이름들이 하나같이 좀 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들이 하나같이 마닛, 산티 막 그나마 이렇게 두 글자는 읽기가 쉬워요. 근데 펑펑, 링, 밍 막 이런 한 글자는 처음에 발음이 좀 안 돼서 고생을 했습니다. 영화의 길이들이 길어가지고 상세하게 나레이션 해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업로드를 빠르게 못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인데요. 그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진짜 힘나거든요. 더욱 힘내서 많은 영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